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은 소폭 감소했지만 서울, 강남 4구 등 수도권의 매매 거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년 전보다 48.7%, 수도권은 1년 전보다 25.8% 늘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3기 신도시 중 입주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지구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해 경명대로 확장 공사를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명대로 확장 공사를 시작으로 인천 계양지구 벌말로, 부천 대장지구 오정로 등 7개 노선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월 큰 폭으로 하락해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섰습니다. 5월 연 3.91%에서 0.2%포인트 내린 수준으로 2023년 11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전국적인 폭우 다음은 폭염인가 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분간은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나타나서 우리들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게 수분 섭취인데요. 그런데 물은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 잘 기억하셔서 건강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강만 잘 챙겨주신다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세요. 아니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릴 분 모시겠습니다. 차동백 부동산 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밖에 굉장히 덥죠. 이제 휴가철인가 봅니다. 그런데 계속 비가 너무 오랫동안 왔어요. 휴가 날짜를 못 잡으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오늘 저희들과 함께 1시간 동안 부동산 관련해서 좋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늘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어떤 부동산 투자에 좀 안전한 투자를 늘 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잘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다 도와드릴 테니까요. 고민 있으신 거 저희한테 다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 02-2638-3971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 또 중요한 일이 있었죠. 미국 연준이 FOMC 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리는 뭐 여전히 동결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좀 태도 변화들이 있었죠. 여태까지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물가만 좀 신경을 쓰는 그런 기조였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고용시장까지도 좀 챙기겠다. 이런 변화들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 이 부분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실업률, 이제 더는 좌시할 수 없다. 하반기에 올 수도 있는 경기 침체, 이거 냅뒀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변화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연준도 이렇게 경기 침체를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차동백 대표님이 세미나도 준비해주고 계시는데요. 세미나에서는 어떤 이야기 들을 수 있는지 자, 대표님 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경기 침체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근데 경기 침체라는 것은 언제나 있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경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경기라는 게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경기는 항상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좋을 때, 그렇죠? 아주 좋고, 그다음 경기는 하향 때 이렇게 사이클을 그립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기가 너무 과열됐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 경기가 고점 부분에서는 가격이 물가죠.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경기가 과열되기 때문이죠. 그런 반면에 이 저점에서는 이제 가격이 떨어지죠. 디플레이션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가 돼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죠.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것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옛날에는 반복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일정 기간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약간 불규칙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경기는 이렇게 수축과 그리고 상승, 하락 이것이 반복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입니다. 자, 이런 경제에 따라서 이렇게 경기가 나빠지면 곧 가격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지 물가 때문에요. 그런 것이지 부동산 시장 때문에 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 경기 침체의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어떤 모든 분야에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침체가 오게 되면은 돈은 더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투자 심리 자체는 완전히 위축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현재 이미 부동산 가격이 바닥이어서 완전히 조정된 상태에서 이런 침체가 와서 돈이 풀린다면 오히려 그것은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부동산 가격이 아주 높은 시점에서 이런 침체가 와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금리가 내려오는 것은 이 상태에서 그걸 다시 반등시켜서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한 어떤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도 왜냐하면 지금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반등이다. 상승이라는 것은 21년 고점을 찍고 전부 다 올라갔었을 때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도 1, 2년이 아니라 2, 3년, 3, 4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정도로 슬슬 올라가지도 않지만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겠죠. 안 사니까 결국엔 차익 실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하죠. 매주 금요일, 토요일 제가 오후 1시 이렇게 합니다. 저 사무실은 7호선 논현역 6번 출구에 있습니다. 바로 오시면은 한 1분 거리니까요. 건물로는 한 4개, 4번째 아마 오시기 편하실 겁니다. 오셔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고 하느냐. 지난주도 오셔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들께 가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경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해나가는데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좋은 그런 아마 자료로서 좋은 어떤 판단 자료로서 아마 세미나 참가하시면은 좋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미나 시간 많이들 참여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경기 침체가 오고 난 이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미리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챙겨봐야 되는데요. 그 자리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에 차동백 대표님의 이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세미나 오시기 전에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도 지금 바로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도 여러분들의 고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네,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디가 좋은지 걱정이 돼서요. 네. 네. 자, 지금 그러면 뭐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현금 갖고 있는 게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여유 자금 4억 원 정도. 혹시 네네. 뭐 눈여겨 봐두신 곳들이 있을까요? 어, 모아타운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 쪽이요? 모아타운 자양 1동 정도 한 보고 광진구 왔어요. 자양동에 네네. 모아타운 이쪽에 지금 여유 자금 4억 원 있는 걸로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이 부분 네, 안 궁금하신 걸까요?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 여유자금 4억 원으로 광진구 자양일동 모아타운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도 보고 네. 계시죠? 네네. 네, 제가 하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네.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은 우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래프예요. 네. 아파트 그래프인데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가 07년도면 여기는 21년도고 여기가 대충 14년 정도 돼요. 여기는 네. 01년 되고 여기는 90년 정도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가 뭐냐면 아파트라고 그랬어요. 아파트. 그러면 이 아파트 그래프와 같이 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정비 사업은 아파트 되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가죠. 네. 그러면 조합원 가격은 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좋아지죠. 네. 그렇죠? 네. 가만히 들어보세요. 적는 것보다 듣기만 들으면 돼요. 듣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재개발, 재건축 지분가도 올라가죠. 네. 그러면 역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거든. 이렇게 떨어지면은 재개발, 재건축의 일반 분양가가 내려가죠. 네. 그러면 사업성은 나빠지죠. 네. 조합원 부담금은 늘어나고요. 네. 그럼 결국엔 재개발의 지분가도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제가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같은 사업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다만 지역에 따라 물건에 따라 단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한날 한시 움직이는 않지만 시차는 약간 있지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상 우리가 이런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은 언제냐면은 바로 이 저점 부근이죠. 네. 여기가 바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고점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이 부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이 가격이 꺾어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팔고 싶은데도 안 팔리니까요. 네. 결국에는 아파트에 대한 매도는 여기가 매도가 되는 것이고 매수는 따지고 보면 저점 가기 전에 여기부터 매수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재개발, 재건축과 맥락을 같이 하는 모아타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큰 틀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가장 큰 틀에서 어떤 그 매도, 매수 시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그렇다면은 그러면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지금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가 반등했지만 다 반등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떨어져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네. 이제 불과 21년이고 여기가 24년이니까 2년, 3년, 4년이니까 2년 한 8개월 됐다, 그죠? 네. 2년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종전에 보면은 거의 대충 한 7년 가까이씩 내리고 오르고 했어요. 올라갈 때도 한 7년 가까이는 올라갔고 내려올 때도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6년에서 8년 사이예요. 네. 통상. 그러면은 2년 8개월 만에 이것이 다시 올라가서 종전의 가격 21년도 가격보다 더 올라갈 것이야. 과연 이것을 어떤 근거로 무슨 제재로 볼까? 그런 건 좀 저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아파트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에 대한 매도 매수 시기는 지금은 매도는 했을지언정 매수는 하면 안 되는 시점이죠. 고점 네. 부근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그럼 매수를 해야 돼? 가격이 내려와야죠. 시간이 네. 더 흘러야 되고요. 저점 부근으로 가야 되니 제가 네. 판단했었을 때는 적어도 26년 정도쯤 가면은 급매물 위주로 서서히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럼 어떻게 해? 네. 이런 아파트가 내려가는 시점에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네. 뭡니까? 그거죠. 수익형 부동산. 네네. 수익형 부동산은 이거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든 말든 네. 얘는 물건만 잘 사면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월세는 계속 잘 받고 있죠. 네. 그럼 이 수익형 부동산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오를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월세 받는 수익형으로는 도저히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나 시점으로 봤었을 때 이런 아파트 조정기, 경기 침체기, 이때는 수익형 부동산이 맞는 거예요, 투자가. 이런 네. 수익형 부동산도 구입을 했었을 때 서울, 경기도 쪽에서는 5% 이상, 경기도에는 6%씩 마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거 마진 갖고 뭐 해? 하지만 이 하락 기간 동안에는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은 자산 감소가 나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자산 증식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투자로서는 좋은 상품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네. 특히 그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네. 사업으로 뭐가 타운이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재개발이든 뭐가 타운이든 뭐든 모든 게 다 똑같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지간하면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아파트 조정기에는 얘들도 얼마든지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커지고 더군다나 아파트가 가격이 혹시라도 많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때는 재개발, 재건축이나 뭐타운은 사업성 자체가 너무 나빠져서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돼 버린 경우가 많아요. 네. 사업이.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은 또 공사비가 아직까지는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또 같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모아타운도 재개발, 재건축과 더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분야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거는 자양동 모아타운 이거 언제 보셨어요? 한 20일 정도 됐어요. 지금 자양동 모아타운이라고 하시면은 네. 모아타운 검토지가 네. 원래 거기가 그 성수 건대 입구에서 네. 성수동 쪽에 거기 자양동 모아타운 크게 진행을 했었던 구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 아니죠? 아니 그 일동은 그게가 일차적으로 해제됐는데 예, 뭐 거기는. 허가가 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위치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저도 대구 사람이라서 네. 위치를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네. 거기 학교가 초등학교가 그 주위에 있더라고요. 시장이 네.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네네. 무조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쪽도 이제 학교도 있고 시장도 있고 한데 네. 어쨌든 자양동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일단 모아타운이 구청장 주도하에서 모아타운이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쪽에는 자양동 노르산 시장 쪽에 이쪽에는 해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신 데가 어딘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네. 자기들끼리 자영동 모아타운 하자고 네. 계속 동의서 걷고 그런 구역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모아타운도 네. 모아타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재개발 지금 사시는 데가 어디라고요? 저는 대구 있고 아들은 송파에 그렇군요. 있어요. 자, 대구를 가정을 할게요. 네네. 대구는 지방도시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상 시내에 있는 재개발이 활성화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뻗어 나갈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쪽 편에 성서라든가 그쪽 편에 뭐 옥포로 가는 쪽에 그쪽으로도 넓게 확장이 되고 또 경산 쪽으로 가면은 시지라는 신도시도 들어오면서 또 확장이 되고 군데군데 대구는 확장할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네. 서울은 확장할 수 있는 땅이 없거든요. 예. 딱 정해져. 그러다 보니 이 안에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러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할 네. 수 없는 데가 있는 거예요. 네. 주거 밀집 지역의 저층이면서 도저히 여기는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 말 자체로도 이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그거보다는 여기 사업성은 전반적으로 모아주택은 사업성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왜? 네네. 재개발을 할 수 없어서 하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모아타운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모아타운이 다 되려면 구역별로 전부 다 같이 합심을 네. 해서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렇죠. 되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이렇게 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도움을 청합니다. 네.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은 1번, 2번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첫째,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한 2년 동안 놔둬라. 그냥 네. 은행에 놔둬라. 그냥 2년, 3년. 네. 분명히 기회가 온다.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보는 눈에는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싼데 굳이 들어가서 자칫하면 자산 감소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러다가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왜? 올라가가 났는데도 계속 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면은 차라리 일부라도 월세 나오는 걸 사서 몇 년 동안 월세를 받아라. 그런 다음에 그런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다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나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게요. 저는 그 파인타운 아들이 있거든요. 네? 파인타운에 아들이 있는데 파인타운, 네네. 송파. 송파 파인타운에 예, 있는데요. 있습니다. 전세로 있거든요. 네. 그렇게 그러면은 실거주를 이제 목적으로 해서 살려 그러다가 네. 이렇게 이제 투자를 어디로 할까 싶고 그 나머지 4억을 가지고 네. 어디 투자를 하는 게 낫겠나 싶고 그래 이제 소장님한테 네. 그래서 도움을 이제 청하고 싶어요. 이런 좀. 경우는 사실상 이런 네. 방송을 가지고 완벽하게 상담하기는 좀 어렵고 네. 자제분이라도 제가 하는 세미나에 한번 오시라고 하십시오. 지금 네. 우리 시청자들이 세미나에 와서 들어보고 거기서 질문해보고 하면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네네. 제가 세미나 오면 몇 시간 동안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5분, 10분 만에 모든 걸 설명을 하는 건 다르거든요. 네네. 그렇죠. 어쨌든 제 결론은 그냥 네. 지금은 월세 나오는 형태로 좀 가다가 몇 년 후에 어떤 시세 나온 쪽으로 바꿔 타든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기다려라. 네. 기회가 분명히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미나 한번 참석하겠습니다. 네네, 오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고민 해결 도와드렸으니까요. 요거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시고 투자 계획 좀 차분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경기도 쪽에 네.
거기가 그 영인시 그러니까 수리군가? 용인시. 영인시 네. 그 수지구 쪽에 네. 그러니까 거기가 티스테이트가 있어요. 네. 예, 근데 거기가 지금 제가 아니고 동생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네. 그걸 샀는데 원래 동생이 서울 전세에 있다가 그 주인 이사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아파트가 올랐을 때 서울 24평대가 10억이 돼버렸어요. 오. 그래서 이사하기 너무 동생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동생의 사업이 좀 한 곳에 큰 거래처가 계약을 한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 경기도 쪽에 그러니까 60평대에 그때 미분양이 세채가 안 돼가지고 거기가 이제 7x 좀 이렇게 할인이 되니까 거기를 동생이 산 거예요. 좀 네. 약간 집을 좀 개조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준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1년 뒤에 코로나 터진 바람에 계약도 취소돼가지고 아이고. 지금 너무 그러니까 그것만 계약된 것만 믿고 이제 구매를 했는데 내 집도 마련해야 되니까 집이 없으니까 근데 8억에 주고 샀는데 개인 돈 3억이었고 대출 5억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관리비도 60평대에서 뭐 거의 40만 원대 되고 또 이렇게 이자 또 합해서 지금 매월 난 거의 150에서 거의 200 될 거야 아마. 아이고. 근데 내가 지금 사업도 안 되는 좀 상황에 있고 예전보다도 코로나 전보다도 그래서 잠도 못 자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또 알바까지 하니까 누나로서는 몸도 지칠 것 같고 해서 또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불안시되어 있고 경제 위기도 온다 하는데 네. 이렇게 해서 또 경매 들어갈까 싶어서 너무나 대출 분량이 많으니까 3억만 대출했어도 그것도 힘든 경우인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리 여기 그 선생님 이렇게 이거 좀 어떻게 너무나 하면 좋을까? 보고 너무나 진솔해서 제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기 상담을 시켜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너무 신경 쓰이는 그런 상황이고 너무 잘 알겠고요.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셨던 아파트가 용인시 수지구의 버들치 마을 성북 힐스테이트인 것 같아요. 요게 이차요. 근데 차수가 좀 많은데 몇 차 아파트일까요? 2차 아파트예요. 2차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동생분 아파트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까지도 계속 걱정이 되게 만드는 너무나 근심덩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바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 있어요. 광주에 계시군요. 네네. 전라도 광주에서 전화를. 그런데 동생분이 여기에 사시나 봐요? 예, 지금 경기도 지금 성북동 지금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한번 우리 자, 선생님 우리가 예.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요. 모든 사람들은 투자자잖아요. 네네. 자기 아파트를 투자 개념으로 보고 하는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투자자 자신의 마음이에요. 네네. 내 마음이 네. 딱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네. 언제나 내 마음은 바람 앞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예. 이게 투자자 마음이라는 게.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안정이 되어 있으면은 내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선택을 해요. 근데 마음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욕심이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실패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는 한 번 실패를 했던 사람들이나 또는 나이가 먹었는데 주변에 다 보니까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보다 다 잘 살아. 그렇게 소외감 내지는 자괴감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역시 과욕을 부려요. 어디에 가서 뭘 사면은 내가 한 방에 뭐 터뜨릴까
네네. 이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 시중에서 늘 이거 사라, 이거 사기만 사면 너는 대박이 터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귀가 기울여져요. 네네. 저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네. 절대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100이면 100명이 다 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본 사람들은 제가 60년 이상 살아본 제 인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망해요. 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돈이 네. 아주 안정적으로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에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네네. 지금 요즘 영끌들 뭐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거래되고 요즘 계속 나오죠. 네네. 예. 그런데 20년, 21년도 서울의 고점일 때도 영끌들이 엄청 많았다고요. 네네. 그러면 이 영끌들 중에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얼마만큼 고통받고 있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단면만 보지 말고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항상. 그러니까 네네. 투자는 수학처럼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데 왜 누구나 다 잘할 수 없느냐. 자기가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잘할 수가 있는데 네네. 자기가 중심을 갖지 않고 욕심을 보고 세상을 보면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투자는 그래요. 네네. 지금 평생 살아오시면서 광주에 살아주셨을지라도 가만히 제 얘기 들어보면 다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것이 1번이고요. 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황금 덩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많은 대출을 안고 산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반대했을 거예요. 네네. 이거 언제 구입하셨죠? 몇 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1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18년? 그쵸? 예. 18년도에 구입하셨으면은 지금은 아직은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예요. 가격이 좀 8억에 구입했다면서요. 8억이, 예, 예. 8억에 구입했으면 지금은 이거보다는 가격이 높다고요. 1, 2억이 더. 예, 몇 팔, 예, 예. 네. 올랐다가 떨어졌으니까요. 네네네. 높은 상태거든요. 네네. 그런 높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올라갈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네네. 다행스러운 거는 그래도 사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 다행히 코로나 전에 샀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지금이라도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돼요. 맞습니다. 무조건요.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팔아서 대출을 없애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가 그 IMF라는 걸 겪었어요. 네네. IMF 때 제가 회사를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중에 대출 금리가 얼마냐면 한 12%, 13% 그랬어요. 네네.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13% 이자를 냈거든요. 네네. 그때는 그냥 사채는 2부는 당연한 거였었어요. 예, 예. 그런데 IMF 딱 터졌어요. 네네. IMF 터지면은 금융기관은 말이에요. 위험해지니까 빨리 돈을 회수를 하려고 해요. 예, 예. 그러면 이자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낮추는 게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자를 더 높여서 제가 이자를 몇 % 냈냐면은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당시에 신한은행에 25% 냈어요. 아이고, 완전. 바로 그런 거예요. 경기 침체대가 위험하면은 금리가 내려오면 대출 받는 사람이 나는 금리 부담이 없을 거야, 더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금융기관은 일하는 데는 이래도 돈을 더 받고 저래도 더 받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돈 갚는 사람이 잘 못 갚기 때문에 네네. 이자를 하루라도 더 높여서 가산 이자를 해서 빨리 회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침체가 만약에 오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져요. 맞아요. 그리고 침체가 오면은 다시 본인이 샀는 가격으로 하루아침에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나가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얼마간 올라 있으니 예. 다행이다 생각하고 네네. 이거는 무조건 정리를 해라. 그리고 마음은 아니 이 세상에 내가 돈이 없지 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 3억 있든 4억 있든 들어가서 살 집에 들어가는 거는 내 집이 아니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네네. 자꾸 위신, 체면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전부 다 내 재산을 일단은
나가는 대출 같은 이런 구멍을 다 없애야 돼요. 맞습니다. 없앤 다음에 네네. 앞으로 2년, 3년, 4년을 지켜보면서 네네. 정말 나빠지면은 그때가 기회가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계예요. 반드시 와요. 저는 온다고 믿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기다렸다가 그때도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한테서 충분히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 네네. 그 수준 범위에서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의 모양이에요. 내가 3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손가락 빠느냐, 네네. 1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놀러 다니면서 사느냐, 어느 쪽이냐, 그거는 사람의 선택의 몫이에요. 네네네. 어느 쪽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네.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네네. 이동 저는 절대 대출을 안고 가는 거는 반대예요. 맞습니다. 절대 반대예요. 무조건요. 네네. 가격이 더 내려오면은 살 사람이 더 없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우리는 항상 평생 지금까지 살아보면은 어떤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더 커요. 네, 맞습니다. 항상 그게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거든요. 네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투자를 잘못해서 연끌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 무너지면은 그 분들 회복할 것 같지만 회복 못 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어떤 전체 부동산에 접근하는 문제라 저는 이런 형태의 투자는 절대 반대라서 아, 꼭 네네. 매도를 하고 네네. 우선 생활의 안정부터 찾는 것이 1번이다. 그러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 옳으신 말씀이세요. 네, 네. 그렇게 네, 할게요. 선생님. 네, 제 마음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세미나 하실 때 네, 네. 그때 한번 동생한테 데리고 가겠습니다. 예, 같이 오세요. 접수하고 오시면은 네. 제가 저 전라도 광주에서 여러 분 고객분이 계신데 그 중에 또 글쎄요. 한 분은 얼마 전에 또 직접 오셨어요. 연세가 드신 분인데도. 자, 네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일단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매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4428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10억 원대 신축이냐 아니면 6억 원대 구축 아파트냐 이 둘 중에 어느 걸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가격 차이도 나고요. 신축이냐 구축이냐 뭐 지역도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조건으로만 보면 10억 원대 신축과 6억 원대 구축 아파트 두 개의 선택지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선 어떤 선택지가 더 나은 선택지일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신축을 선호하니까 신축 쪽에 무게중심이 실리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 6억대 구축인데 10억대 본다는 거 이건 대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대출을 4억 이상씩 해서 가겠다. 이거는 저는 반대다. 저는 무조건 반대다. 구축으로 가라. 두 번째는 구축이든 신축이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기다려라. 기다리고 나서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용이 낮은 6억 원대 요 구축 아파트가 낫겠지만 일단 그것보다도 더 선행돼야 할 문제는 지금 현재는 매수 시기는 아니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자로 지금 사연 들어와 있는데요. 전화번호 뒷자리 5276 쓰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시네요. 여유자금 2억 원 있습니다. 인천시의 미분양 아파트 아니면 서울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두 개의 선택지 역시나 또 보내주셨습니다. 여유자금 2억 원에 인천시의 미분양 아파트 그리고 하나는 서울의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자, 또 두 개의 선택지로 갈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어떤 선택지가 더 나은 건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애매한 형국입니다. 왜냐면은 인천에 이제 2억을 가지고 인천에 미분양 아파트를 살까? 아마 제 생각에는 2억으로 미분양 아파트 사더라도 대출이 들어갈 것 같아요. 2억짜리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없는데 대출이 들어갈 것 같아서 대출이 들어가는 미분양 아파트는 마찬가지로 미분양이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요. 단가적으로 서울에서 보면 아주 저렴하겠지만 인천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지역에 그만한 단가는 사람들이 안 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차익형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서울의 오피스텔 이거는 차익형보다는 수익형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품 자체가 조금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수익형 상품 쪽에 맞아요. 그러나 2, 3년이 더 지나면은 차익형 상품 쪽이 맞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그때도 과연 인천이 투자처냐, 이 아파트가 투자처냐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뭐 그냥 인천의 미분양 이렇게 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최종 결론은 차라리 서울 쪽에 오피스텔에서 수익형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2, 3년 더 지난 뒤에 필요하면은 그때 얘를 전세를 주든지 대출을 일으켜서 차익형 상품으로 돌아가도 여기는 월세가 나오니까 충분히 이자 감내하고 남는다. 이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2, 3년 후의 일은 일단 그때 가서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의 답변은 서울에 이 수익형 오피스텔이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계획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는 따져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고민 해결들 해보시라고 세미나도 준비를 해주고 계시고요. 또 더군다나 한 주간에 어떤 경제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또 정리를 해주고 계시죠.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선 세미나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한 주간 있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선 세미나를 정리해 드릴 텐데, 우리가요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겉모습하고 속모습하고 다르다고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정치도 마찬가지고, 늘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보는 눈에는 그래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경기가 좋으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그 내막으로 들어가면은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상가들이 지금 이미 뉴욕 같은 데는요, 어떤 매스컴에 보이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중심인 뉴욕 안에서도 1년째 전체 건물이 공실인 경우도 있답니다. 그럼 얼마나 상업용 부동산이 심각한지 이해 가시죠? 공실이 30%가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집 건너 한 집씩 사무실 비었다는 거예요. 두 집 건너 한 집씩. 그러면은 그 비어 있는 데는 대출 이자를 잘 못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 은행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거를 놔뒀으면 이미 터졌어야 되는데 미국 국가가 계속 틀어막고 있는 꼴인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틀어막을 건데요? 이거는 선거 끝나면은 틀어막는 게 다 풀어져요. 방법이 없어요. 때 되면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고요. 중국을 보면은 경기가 침체되고 지방 정부의 부채는 위기되고 부동산 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 때문에 국제 유가까지도 하락한다. 곧 침체죠, 침체.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우리 경기가 이게 사실상 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도 있다 하고 처음으로 시인을 해서 그만큼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렵죠. 유럽을 봤더니 독일 같은 경우에 유럽의 가장 핵심적인 나라잖아요. 2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답니다. 유로존 전체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0.2에서 0.8%대, 곧 0%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해서는 초저성장하고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럽이 더 큰일 난 거예요. 유럽이 더 힘든 거예요. 유럽이. 그러다 보니 유럽이 미국하고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게 맞나, 중국하고 가야 되는 게 맞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봤더니 우리나라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제가 요걸 준비했는데 강남은 45세 50%예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이걸 갭 투자하겠다면 15억에서 17억을 갭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걸 누가 할까요? 안 하겠죠.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럼 강남에서 지금 거래대가 일어나는 건 뭐예요? 자기네끼리들 그래. 25억 팔아서 5억 버텨서 30억 가든지, 30억 팔아서 35억 가든지,
끼리끼리 팔아서 가는 실수요자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강남은 그런데 강남 주변은 지금 야간 서울 강북이나 이렇게 가면은 대충 강남 주변에서는 전세가율이 60%예요. 60%고 만약에 15억 원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갭 투자가 6억이에요. 이 또한 1가구 2주택이 되면서 6억 원을 투자할 사람 거의 없겠죠. 여기도 역시 실수요자 위주다. 그럼 세 번째, 경기도권에 가면은 65에서 70%대까지 가요. 그럼 여기도 8억 원 기준으로 보면은 투자 금액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되니까 간간히는 갭 투자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아직까지 활성화는 되기 어렵다. 곧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 뭐 이런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갭 투자가 들어와야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뭐 요원하다. 너무 먼 미래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는 오로지 맨 저쯤에서 10억 미하의 10억 이하의 가장 저렴한 아파트,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는 신규 시장 진입자들에 의한 영끌 투자. 여기서부터 계단식으로 타고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지 언제까지 계속해서 대출 받아갖고 들어올 사람이 계속 들어올 거냐. 이거는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볼 때 내년이 굉장히 두렵고 경기 침체에 대비를 해야 된다. 침체가 안 오면 다행이지만 왔을 때는 큰일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 또는 50대도 국가가 우리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후 대비 안정적인 수입은 정말 필요하다. 가격이 떨어지고 나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1시에 세미나를 합니다. 제 세미나 장소는 7호선, 여기 보이죠? 서울 7호선 논현역입니다. 논현역 7호선. 논현역 6번 철구에서 네 번째 건물이라서 오시면은 도착하면은 그럼 한 1분 정도 오면은 아마 우리 사무실까지 오실 거예요. 오셔서 세미나에 참가하는 이유는 그거죠. 무료 세미나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판단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 판단을 제 세미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세미나를.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오셔서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되니까 예약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각국이 계속해서 금리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뭐 미국하고 중국만 놓고 보더라도 서로 지금 금리의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른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선진국, 뭐 미국과 또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들이 다른 온도 차이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는 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일반 투자자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시지 않게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을지 상세하게 매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 세미나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71번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상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참 금세 지나가 버렸는데요. 자, 이 세미나 통해서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들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내일 오후 1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